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앤입니다. 오늘은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어 묵은차 발굴 중인 닷의 오래된 차. 찻잎으로 봐서도 이제는 만약에 제 방송을 쭉 보아오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아실 수도 있지요. 아니면 차를 드셔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홍차예요. 해로즈라는 영국 백화점이 있죠. 그 백화점에 차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 자체도 아주 오래된 백화점이고, 저는 해로즈가 그냥 차 브랜드라고 처음 먼저 알았기 때문에 백화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원하는 품목들을 가져다 놓다 보니 차를 가져오게 되었고, 뭐 그러다 보니 또 이런저런 자기 회사만의 특색 있는 블렌딩들을 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해로즈에서는 넘버링을 하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넘버 49예요. 49번 블렌딩. 이 차는 찻잎을 봐서도 최소 세 종류는 섞였겠거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인 즉슨 아주 까맣게 아주 검은 찻잎이 있고요. 약간 더 두껍고 조금 더 찻잎이 커 보이는 어떤 약간 갈색빛이 도는 찻잎이 있고, 그리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초록빛이 도는 찻잎이 있습니다. 총 3종류, 최소 3종류는 블렌딩 되었겠거니 하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가 무엇 블렌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제 기억에는 실론, 아쌈, 다즐링이 셋 다 들어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럼 이 차를 좀 마셔볼까 싶어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차를 마시기 힘들다. 특히 서양차에서 동양차로 넘어갈 때, 동양차에서 서양차로 넘어갈 때, 아예 차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유리 다관 같은 거, 조그만 걸로, 큰 거 말고 해서 동양차든 서양차든 가향이든 꽃차든 관계없이 드실 수 있는 유리 다관 같은 걸 사용해 보세요 라고 저는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취향에 맞는, 그리고 그 차에 맞는 다구들을 만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권하고 있는데,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잘 갖춰놓고 마시는 차자리가 주는 즐거움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차를 마시고 싶은데 다구가 없어서 차를 마실 수가 없네? 는 조금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도 기본적으로 동양의 한국 작가 노산도방의 다관이에요. 제가 처음에 중국차를 마실 때는 꽤 큼직한 데서 다관을 150, 200, 130, 최소 130 이상이 되는 다관을 차로 사용했는데, 마실수록 차라리 짧게 여러 번 우려서 마시는 게 좋더라. 한 번 우렸을 때 두세 잔 정도 나오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러다 보니 120ml 안쪽에 차들이 다관들이 저에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150이 넘기 때문에 좀 크다고 생각이 돼서 덜 썼어요. 제가 처음 구입한 한국 작가의 다관입니다. 요 빨간 진사 때문에 백자와 진사의 조화로 홍일점 다관이라고 불렸어요. 이 다관은 진짜 이젠 한 5년? 6년? 되었네요. 이렇게 계속
이 다관도 안에 내부에 시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우리고 저 차를 우리고 또 뭐 이러다가 이제는 서양 홍차를 조금 이렇게 마실 때 찻잔 하나씩 따를 때 이 정도 크기면 좋겠구나 싶어서 그럼 서양 홍차를 좀 줄여 마셔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부에 유약이 발려 있는 시유가 되어 있는 것은 굳이 한 차로 한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시유가 되어 있어도 잘 세척하지 않을 경우에 향이 배이거나 뭐 스며 있거나 하기도 해요. 근데 잘 세척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이게 시유가 되어 있는 다구들은 충분히 세척을 하셔도 돼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세제로 세척을 하셔도 되고, 오히려 무슨 다구 전용 세제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들은 오히려 연마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다구를 손상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저는 여겨져요. 요즘에는 식물성 세제들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뭐 자연적인 자연 유래 성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하셔도 돼요. 얘가 요즘은 좀 찬물이 많이 들었는데 라고 여겨지실 때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그냥 물과 세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세미 하나를 따로 두시고 거칠지 않은 걸로 두시고 세척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굳이 동양 다구, 서양 다구 나누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 다구들이 티포트 같은 경우는 500ml, 600ml 정도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재미나게도 뭐 서양에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게 1인용 포트예요. 그리고 막 3, 4인용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1리터짜리 포트들도 되게 많고 800ml짜리 포트들도 많거든요. 근데 동양차와 병행하실 거라면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동서양 차들을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차든 서양차든 처음에는 너무 진하게 안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다양한 맛을 느끼거나 더 가볍게 만나시기에 좋기 때문에 저는 좀 가볍게 드시는 쪽을 권하는 편인데요. 커피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너무 연하면 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저는 좀 가볍게 드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도 동양 다관에 서양 찻잔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동양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작은 서양 포트를 수구로 사용하신다거나 뭐 티포트로 사용하신다거나 도 가능하고, 뭐 동양 찻잔에 서양 차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확인하실 것은 뭐 유약이 발라져 있는지. 유약이 발라져 있다면 향이나 맛이 스미지 않지만 유약이 시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향이나 맛이 스며들고, 그러면 차를 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향을 머금고 있다가 다른 차에 계속 영향을 주면 그 각 고유의 맛과 향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주 어렵게 따질 것은 없지만 간단하게 유약이 발라 있는지 안 발려 있는지, 동서양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백자 다관 같은 경우라도 150에서 200ml 정도의 내외부 시유가 되어 있는 것들이 관리하시기도 좋고 두루 사용하시기도 좋습니다. 다구가 많으면 좋죠. 우리 시각적인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구에 따른 차의 맛에 미묘한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늘 테이스팅을 목적으로 차를 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난 따뜻한 한 잔이 필요해, 혹은 대화 자리에서 즐거운 한 잔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많은 다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오래 마시면서 하나씩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냥 가볍게 쓰시고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갖춘 다음에, 저렴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나 갖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정말 원하는 게 나오면 뭐 진짜
풀세트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동양 다구도 서양 다구도 그렇게 풀세트로 갖추셔도 되고, 또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고 풀세트를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씩 새로운 작가의 다구 혹은 새로운 디자인의 다구 혹은 정말 너무 예뻐 보이는 것들이 나오면 하나씩 한 조씩 뭐 이렇게 사서 도형 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고, 또 안 쓰는 것들은 또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6개월 이상 얘한테 손이 한 번도 안 갔다 싶으면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이시라면 그냥 단순한 유리 티포트를 선택하시면 200ml 정도의, 그러면 동서양 모든 차들을 혼합해서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은 집에 컵 많잖아요. 뜨거운 걸 드실 거니까 손잡이가 있는 컵이 유용하겠죠. 그리고 하나씩 취향에 따라 골라서 선택을 해서 하나씩 장만을 하시면 또 하나씩 장만하는 기쁨도 있고요. 처음에 풀세트로 갖춘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만족을 주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몽땅 하려고 하면 차도 사야 되지, 다구도 사야 되지, 부담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대비 이 정도면 괜찮은 것들을 고르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랬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다구나 이런 것에 부담을 좀 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다가 안 읽다가 잘 합니다. 책을 읽다가 안 읽다가 잘 읽힐 때가 있고 읽히지 않을 때가 있고, 다행히 저는 잘 읽히지 않을 때도 즐겨하는 딴짓거리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심심하거나 무료하거나 지루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고 또 재밌는 책을 발견해서 또 요 며칠 또 즐겁게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파니핑크의 작가 도리스 데리의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다 읽었고, 문학동네 백호 특별부록으로 나왔던 그 작가들이 문학은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꽤 두툼하고 글도 많은 책도 집중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었어요. 소개도 해드렸고, 그리고 또 버지니아 울프, 올가을에 버지니아 울프를 모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가을이라고 빠득빠득 우겨서, 눈도 송이가 굵은 눈송이기 전에는 저것은 첫눈이 아니다, 빗물이 얼었을 뿐이다 라고 우기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중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면 델러웨이 부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소설 영화화된 것도 있고요. 그 영화에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읽었던 출항에도 델러웨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그 부부가 그 부부인지, 그 부인이 그 부인인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름이 클라리서 델러웨이. 같은 분이군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를 조금 진하게 우리면 그 약간의 신맛과 떫은 맛이 꽤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밀크티를, 영국 사람들은 밀크티를 아주 사랑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차를 밀크티로 마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유를 먼저 붓느냐, 우유를 나중에 붓느냐의 논쟁이 있을 만큼. 그래서 영국 블렌딩들은 이렇게 기본이 탄탄한, 향보다도 기본이 탄탄한 밀크티에 적합한, 그래서 진하게 우러나는 이런 차들이 많은데, 이 49번 블렌드도 밀크티에 적합한 기본이 탄탄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연하게 우리니까 한결 마시기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밀크티를 드신다면 좀 더 진하게 우려서 드시면 좋겠지요. 저의 오늘 상태로는 이 정도 농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디저트라든지 뭔가 티푸드가 있다면 좀 더 진하게 드셔도 그 단맛과 쌉싸름한 맛이 잘 어울릴 텐데, 저는 차만 마실 거니까 이 정도 농도를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를 좀 진하게 마시면서 단 디저트를 먹으면 진짜 좋겠다 라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 다음번에는 조각 케이크 같은 거라든지 브라우니 같은 거라든지 해서 밀크티랑 같이 하는 상상을 사실 혼자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침이 고이네요. 아, 여기에 나는 런던 걷기를 좋아해요. 델러웨이 부인은 말했다 라고 있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런던을 산책하는 것, 걸어 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에게. 런던을 걷는 것이 좋아.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다.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델로웨이 부인이 이미 나이가 꽤 되었군요. 이런 표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이 근래 시대의 세상 경험이 그들 모두에게,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눈물샘을 파놓았다. 지금의 한국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착각일까요?
천천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마음이 조금 조급해요. 그래서 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친구들이 귀가할 건가? 막 이렇게 한 명씩 집으로 귀가할 텐데 두근두근. 무슨 괴물의 습격도 아니고 저는 사실 가족들하고 꽤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되게 사이가 좋아요. 잘 놀아요. 셋이 같이 만담도 하고 나이나 성별 따위 뛰어넘어서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찔. 사실 최근 차를 아주 열심히 평소처럼 마시지 못했어요. 몸이 좀 안 좋은 채로 꽤 오래 갔고 그러다가 또 다른 부분이 괜찮아질만 하면 다른 데가 안 좋고 다른 데가 안 좋고 10월을 약간 그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차를 좀 못 마셨는데 이제 차가 들어가니까 나 이제 좀 좋아졌구나가 체감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살만하구나 막 이렇게. 좋네요. 몸이 뜨끈뜨끈하니 좀 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시에서 5시 사이에요. 이 시간쯤 되면 보통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퇴근 시간 몇 시, 오늘 야근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긴장감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시간이실 테고,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하고 학원을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뭐 이럴 시간. 그리고 주부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이제 곧 퇴근도 하고 학교도 하고 하원도 할 시간이 가까워오니까 밖에 있다가도 후다닥 집으로 오게 되는 시간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국 사람들은 이때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애프터눈 티타임 이 시간 즈음인데요. 3시, 4시 뭐 이 정도 언저리인데 그들은 워낙 늦은 시간에 걸게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3끼를 먹었다기보다는 2끼를 먹고 간식 같은 시간, 간식 시간이 2번 있었던 셈이거든요.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즈음인데 저는 이 시간 즈음 되면 저녁을 뭘 하지? 저는 사실 지금은 파스타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랜만에. 근데 마늘이 페페론치노가 막 이렇게 생각 중인데 과연 오늘 저녁을 무엇을 먹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네, 그럼 인사를 슬쩍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한 차는 헤로즈의 49번 블렌딩이었는데 이 차는 기본 같은 차라서, 홍차의 기본 같은 차라서 차로 밀크티도 하고 기본적인 맛도 보고 또 클래식 블렌딩의 어떤 장점, 클래식 블렌딩의 매력을 한껏 살린 차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이것을 클래식 블렌딩의 기본형 정도로 여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차를 5, 6년째 아니구나 7, 8년째 마셔오고 있는데 네, 늘 일정 이상의 만족을 주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